왜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 뿐이죠. 오늘은 성장 마인드셋이 왜 성공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알면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당신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방법을 모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바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정해져 있다고 믿어요. 마치 컴퓨터 하드웨어처럼 정해진 성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하면 언제든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밝혀낸 이 개념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30년 넘게 수천 명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마인드셋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성적부터 직장 성과, 운동 실력,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어요.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실패는 자신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되어버리죠. 마치 자신에게 역시 난 안 돼 라는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 실패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실패를 통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다음번엔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거든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귀중한 피드백을 얻게 되는 거죠. 마치 개인 트레이너가 다음에 개선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의 실패를 했지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는 수많은 슛을 놓쳤지만 그때마다 더 정확한 슛을 위해 연습했어요. 벤저민 프랭클린은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서 좋은 글들을 베껴 쓰고 며칠 후 다시 써보면서 원문과 비교하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의 재료로 활용했던 거죠. 실패했을 때 이 4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할까? 그리고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이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바꿔줄 거예요. 질문하는 순간 뇌는 해결책을 찾는 모드로 전환되거든요. 자책하는 대신 학습하는 자세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소개하고 싶어요. 바로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작은 단어가 가진 힘은 정말 놀라워요. 못해와 아직 못해의 차이를 아시나요? 못해라고 하면 뇌는 포기 모드로 들어가지만 아직 못해라고 하면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이들에게 수학 문제를 줄 때 넌 수학을 못해라고 한 그룹과 넌 아직 수학을 못해라고 한 그룹의 성과를 비교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들은 아이들이 훨씬 더 끈기 있게 문제를 풀었고 실제로 25% 더 좋은 성과를 보였거든요. 운전, 요리, 자전거 타기 같은 기술들을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전혀 할 수 없었지만 연습을 통해 능숙해졌죠.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막힐 때마다 아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세요. 발표를 못해가 아니라 아직 발표에 자신이 없어 라고 말이죠. 코딩을 못해가 아니라 아직 코딩 실력이 부족해라고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뇌가 가능성을 찾기 시작해요. 도전은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내거든요. 뇌 과학자들이 발견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90세가 되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복잡한 길을 외우는 과정에서 해마라는 뇌 부위가 실제로 커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일 같은 무게만 들면 근육이 늘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무게를 늘려야 근육이 자라나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성장이 일어나거든요.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불편함은 잠깐이지만 얻게 될 성장은 평생 남는다고 말이에요. 운동할 때 근육이 아픈 것처럼 배울 때도 뇌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아픔이 바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주변 환경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장은 전염성이 있거든요. 당신에게 도전을 주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레밍엄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된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 습관, 목표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전염돼요. 항상 불평하고 변명 많은 사람들과 있으면 당신도 모르게 그런 습관에 물들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끌어올리고 있나요? 아니면 발목을 잡고 있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멘토를 찾고 당신을 더 크게 생각하게 만드는 콘텐츠를 소비하세요. 환경이 바뀌면 당신도 바뀝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당신에게도 전해질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긍정적인 에너지도 전해집니다. 성공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작은 승리들의 연속입니다. 그 작은 승리들을 축하할 때마다 뇌는 계속 동기부여를 받게 되죠.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의 비밀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성취한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책 한 챕터를 읽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면 그것도 충분해요. 운동을 10분 했거나 새로운 단어 하나를 배운 것도 성취예요. 이런 작은 축하가 큰 추진력을 만들어내거든요. 도미니칸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글로 쓰고 성취 과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다고 해요. 작은 것도 기록하고 축하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은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했어. 오늘은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았어. 오늘은 30분 일찍 일어났어. 같은 것들도 모두 성취입니다. 비판을 받을 때도 마인드셋이 중요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비판을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이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개선의 기회로 봐요. 당신은 발표를 잘못했어 라는 피드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상처받고 움츠러드시나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될까를 생각하시나요? 비판은 성장을 위한 귀중한 정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활용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목표를 세울 때도 마인드셋이 중요해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 대신 조금씩 나아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완벽주의는 성장의 적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고 실수해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완벽은 좋은 것의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80% 완성도로 시작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이 100% 완벽을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칭찬을 받을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너는 천재야 같은 능력 중심의 칭찬보다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같은 과정 중심의 칭찬이 더 도움이 됩니다. 능력을 칭찬받으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지만 노력을 칭찬받으면 더 도전하고 싶어져요. 자신에게도 과정을 칭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네. 실수했지만 바로 다시 시도했어. 어려웠는데도 계속 노력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학습할 때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실수야말로 학습의 가장 강력한 도구거든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실수를 할 때 뇌에서 가장 활발한 학습이 일어난다고 해요. 실수하는 순간 뇌는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를 숨기려 하지 말고 이것도 배움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도 관점을 바꿔서 보면 성장의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알리아 크럼 교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해로운 것으로 보는 사람과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의 신체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은 실제로 더 좋은 성과를 보였고 건강에도 더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성장의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실패를 연료로 바꾸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힘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의식적으로 연습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번 습관이 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21일 동안 의식적으로 연습하면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60일 정도 지나면 자동적인 습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현재 능력은 당신의 한계가 아닙니다. 시작점일 뿐이에요. 모든 전문가도 한때는 초보였어요. 모든 성공한 사람도 한때는 실패를 거듭했죠. 차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했다는 것뿐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다르게 생각한다면 1년 후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며 더 회복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할 시간입니다.